네, 이렇게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에서 사실상 전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렸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말씀드린 대로 쿠팡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거의 전 고객의 개인 정보가 노출된 걸로 보이는데요. 현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어젯밤 그리고 오늘 새벽 대부분이 이제 개인정보 유출됐다라는 이제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3,370만 건이거든요. 성인 인구 대부분입니다. 9일 만에 이제 그 피해 규모도 이제 번복이 됐는데 더 충격적인 건 정보 탈취 시도가 이미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1월인데 5개월 넘게 도대체 유출 상황을 몰랐느냐 아니면 알았더라면 축소하려 했느냐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요. 정보 유출보다 더 심각한 건 늦장 대응입니다. 이제 초기 어떤 파악하는 시스템의 한계도 물론 있죠. 유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안팀은 로그를 기반으로 영향의 범위를 좀 추적해야 하는데 초기에는 특정 계정, 특정 이제 API 호출만 문제가 된 것으로 판단했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공격 방식이 더 광범위해지고 확정됐기 때문에 전체 유출 범위가 좀 뒤늦게 늘어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번 사고가 더 충격적인 건 외부 해킹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고객 정보를 가장 가까이서 관리해야 될 내부자가 범인이다라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쿠팡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는데요. 게다가 이제 이 직원은 이미 출국해서 지금 경찰 수사에 난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 유출 사고를 이제 막지 못한 어떤 이제 쿠팡의 내부 보안 불감증이 빚어낸 총체적 난국이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쿠팡이 4천여 건이라고 했다가 9일 만에 3,370만 건이고 이게 6월부터 시작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사고가 커지게 된 이유는 쿠팡 측에 좀 늦장 대응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보면 그 이전 이제 사고를 좀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쿠팡 정보 유출 사건이 이제 다른 이제 유출 사건과 좀 결이 다른 게 SK텔레콤이라든가 KT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해킹이었거든요. 외부 공격에 의한. 근데 이 결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 사고가 외부 공격이 아니라 이제 내부 직원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점은 어떤 기술적인 어떤 보안보다도 내부 통제 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번 사태가 어떤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의 소행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회사 차원에서 고객 정보 관리에 대한 어떤 정말 이 정보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민간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이제 접근 통제가 굉장히 좀 일반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엄격하게 돼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이제 퇴사자라든가 특정 부서 외 직원이 접근을 좀 통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이제 이 쿠팡에서는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고, 그런데 이미 이제 이 직원이 이제 한국을 떠났고 피고소인도 지금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 좀 난항이 예상이 되고 이번 사태는 어쨌든 아무리 최신 보안 시스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내부자가 마음 먹고 정보를 빼내면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어서 더 충격적입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카드나 결제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문 정보 이 정도면 거의 모든 개인 정보는 빠져나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배송 주소가 노출되게 되면은 가족, 지인 정보까지 다 연쇄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제 지금 쿠팡 측이 밝힌 건 이제 유출될 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고객이 입력한 배송지 주소, 이 배송지 주소에는 다 나와 있거든요. 예. 이름, 받을 사람, 전화번호, 주소까지. 이런 이제 일부 정보다 그러면서 이제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유출되지 않았다,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걸 액면 그대로 믿기가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번에 탈취된 이 정보를 어디에 얼마를 이제 넘길지 가장 우려되는 건 아마 이제 정교해지고 있는 이 스미싱과 피싱 공격입니다. 공격자가 이제 구매 이력과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배송 지연이라든가 환불 안내 등과 같은 실제 주문 내역과 연결된 메시지로 소비자를 현혹하기 쉽죠. 실제 이제 스미싱과 좀 달리 이게 실제 주소를 정보를 기반으로 한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이제 해킹이다 보니까 방어가 더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는 평소 주문하던 업체라서 의심하지 않고 악성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면 URL을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족과 지인 정보까지 연쇄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받을 사람 쇼핑몰 주소에는 반드시 이제 선물이나 대리 주문 가능한 가족이라든가 지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저장돼 있고요. 이런 이제 내 정보가 유출된 것을 넘어서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한테 정보를 유출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심각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쿠팡이나 이제 정부 측에서도 피해 사실 통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2차 피해 대응 체계 또 실시간 경보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 쿠팡의 유출 사고가 과거 SK텔레콤, KT 유출 사고와는 결이 다르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소행을 보면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이렇게 해킹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직원이 퇴사한 후에 중국행으로 떠났다라는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 측에서도 수사를 하는데 꽤나 난항을 겪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경찰이 수사에는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통신사 해킹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제 직원이 이제 정보를 빼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그 내부자 소행이거든요. 네. 내부자 소용이고 또 그다음에 중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이미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수사에 지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쿠팡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보게 되면 피고 소인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명불상자로만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누가였는지를 알아야지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좀 수사가 망이 좀 좁혀질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 아마 이제 이 개인정보를 이제 이유로 이제 경찰 수사는 별개로 이제 정부는 이제 민간 합동 수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만 아마 상당한 좀 이제 수사의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쿠팡 사태에 대해서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렸고요. 개인정보위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반이 확인된다면 이럴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쿠팡이 과연 어떤 제재를 받을 것인가에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역대급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예. 우선 이제 막대한 이제 과징금 부과 가능성은 뭐 불가피해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할 경우에는 최대 이제 전체 매출액의 한 3% 가량을 이제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죠. 한 1,300억 원대 과징금을 이제 부과받은 전례가 있죠. 근데 이번 피해는 더 큽니다. 예. SK 사례보다도 한 2배 이상 더 높고 특히나 내부자 소행이면서 5개월간 장기 방치됐다라는 이제 중대의 결함이 확인된다면 그 제재 규모와 대상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정보 유출시킨 내부 직원은 물론이고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진도 형사처벌을 좀 피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다가 아마 정부 제재하는 별개로 아마 이제 3,370만 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게 매번 이용하는 이제 앱이다 보니 고객들이 제기할 이제 집단 민사 소송도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는 이제 걸리는 게 쿠팡은 지금 이제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 미국 쿠팡 인터내셔널의 100% 자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기업 집단인 건 맞지만 총수가 없는 대기업입니다.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고 특히나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플랫폼 업체들의 규제를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를 좀 봐야 하거든요. 한국 정부가 과연 국내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규제를 나서려고 하면 이른바 이제 통상 마찰이라는 좀 외교적 부담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쿠팡은 이제
추가 피해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너무나 많은 이용자가 있고 또 저 또한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불안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쿠팡 측에서는 보상 절차라던가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향후 소비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뭐 추가 피해 없다는 거는 뭐 이제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소비자들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 이제 법적인 판결 이전이라도 책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전체 피해 고객들에게 이제 일정 수준의 위자료를 이제 선제적으로 좀 지급한다면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저는 뭐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예. 특히 이제 명확하게 어떤 이제 이 국내 유출 사고에 대한 어떤 이제 이 일방적 금전 보상이라든가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번 이제 쿠팡 피해 수준과 유형을 분류해서 여러 가지 좀 대책, 안전장치를 좀 내놔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2차 피해 대응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것도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 정보들이 굉장히 이제 민감한 정보들이고 스미싱이나 피싱이나 이런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어떤 신고하거나 이런 것을 좀 한꺼번에 좀 이용해서 이런 전용 콜센터나 상담센터를 좀 운영하면서 특히 이제 이번 지금 유출 사고가 이제 9일 만에 3,370만 건으로 확대된 만큼 내부 통제를 대폭 강화하면서도 이런 이제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이제 내부자에 의한 정보 접근을 완벽하게 좀 차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좀 개편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이제 뭐 쿠팡 측에서도 어떤 보상들이 필요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후속 조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은 온라인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등에서도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 모임처럼 집단 소송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일단 가장 정보 유출로 이제 스미싱이라는 범죄 2차 피해가 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건 이제 이걸 이용한 택배사에서 이제 배송 환보를 사칭한 이제 문자 사칭이거든요. 이게 지금 실제 주문 정보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링크를 누르는 순간 악성 앱 설치가 되고 계정 탈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이제 문자나 이메일을 받으셨다면 즉각 삭제를 하시고요. 휴대전화 만일 소액 결제를 지금 허용해 왔다면 이걸 차단하거나 한도를 대폭 낮추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를 즉각 변경하는 것, 또 다른 사이트와의 어떤 다른 복잡한 비밀번호 똑같은 걸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것도 좀 변경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를 이유로 해서 아마 지금 일부 웹사이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집단 소송 가능성 저는 상당히 좀 커 보이고요. 앞서 이제 SK텔레콤 사태에서도 사실은 그 당시에도 지금 중재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한 30만 원 보상안 중재안을 내놨지만 SK텔레콤이 좀 수용하지 않아서 소송전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이제 분명히 쿠팡 측의 일방적인 잘못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집단 소송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아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정부는 이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호나라, 그러니까 키사라고 합니다. 이곳에 보안 공지를 올리고 주의를 당부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킹 사고가 정말 올해 들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 그리고 이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좀 보십니까? 아마 지금 뭐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명품업체, 통신업체, 뭐 여러 좀 개인정보가 거의 뭐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보면 기업들은 일단 소비자 정보를 좀 돈이 되는 자산 정도로 좀 인식을 하고 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만큼 이제 보안이라는 게 이제 비용으로 간주를 하다 보니까 예. 뭐 정보 유출된다 하더라도 뭐 이제 순방망이 처벌, 과징금이나 과태료 정도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 정보가 유출된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해서 얻는 잠재적 이익이 훨씬 크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때문에 저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 뭐 지금 뭐 이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극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이제 기업들이 이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이 나타났을 경우 이거 정말 망할 수도 있다라는 수준의
위기 의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보를 유출했을 때 실제 피해액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해서 사전에 좀 강력하게 좀 억제하는 효과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개인정보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 자산입니다. 기업들이 좀 고객 정보를 보호를 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좀 인식할 때가 됐다. 데이터 주권과 이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더 이제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제 데이터 강국, AI 3대 강국 미래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국회 또 이제 지금 당장 제도 개혁이 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쿠팡의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고요. 관련해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